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얼마를 하는 게 좋은지. 네. 일단 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만. 예. 명칭에 나와 있듯이 개인 투자용이기 때문에 네. 개인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만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좌 개설은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가능하고요. 대면, 비대면 모두 다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좌 개설한 후에 네. 발행일은 통상적으로 매달 20일 날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을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6월 20일 발행이면 앞에 5 영업일서부터 청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영업일이기 때문에 6월 달 같은 경우에 13일서부터 맞아요. 6월 13일부터요. 17일까지 영업일수로 3일 동안 하고 예. 그다음에 발행일 이틀 전에 배정과 환불이 다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청약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입금을 하고 네. 청약 신청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약이 되면 물량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1000억, 20년 1000억으로 지금 발행이 예정이 돼 있는데 10년 1000억인데 900억이 신청이 되면 당연히 신청한 것만큼 다 받을 거고요. 그렇죠. 1000억 돼도 마찬가지로 1000억을 넘어가는 순간서부터는 경쟁률이 예, 경쟁률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최소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이 최소 수량을 찾게 돼요. 그래서 10만 원 단위로 끊어서 그 최소 수량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안분해서 계속 나눠주다가 마지막에 남게 되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물량을 받게 되는. 공모주 투자랑 비슷한 똑같은 네. 구조네요. 이게 청약이라 그러니까 그럼 경쟁률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경쟁률을 말씀드리기가 좀 이런 상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그러면 경쟁률이 취합이 돼서 나오는 거는 13일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네. 최종 경쟁률은 이제 예. 7일에 나오는 거 어떻게 3시 반까지가 이제 마지막 청약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통상적으로 5시 이후면은 배분까지 수량을 알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비용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정기 예금보다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낫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상황인데 국가에서 특별히 어느 정도 묵혀놓았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들은 사실 뭐 IRP도 있고 연금 네네. 저축도 있고 뭐 ISA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또 비교를 해봐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IRP 계좌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을 들어가고 추천을 받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얘는 그냥 개인 투자용 국채, 그냥 유가증권 하나를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투자를 하는 그 시점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국채를 샀다. 내 만기는 언제다. 그 만기 때 얼마가 돌아온다. 그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IRP나 ISA는 바구니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냥 이런 담아서. 내 지갑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얘는 그냥 하나, 국채 하나.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나는 그냥 안전한 거 하나, 나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매달 뭐 50만 원씩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0만 원씩 매달 받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본인의 이제 자금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꼭 이런 투자자들은 꼭 이걸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의 학자금이 제가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지금은 경제력이 있어서 계속 뭔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뒤가 불투명하잖아요. 애가 컸을 때. 그리고 요새 결혼도 많이 늦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뭔가를 했을 때 나는 경제력을 잃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학자금을 가장 많이 큰 비율을 드는데 학자금을 준비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투자처로 지금 돈이 있을 때 계속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매달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상환 기간은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넣었으면 10년 동안 받고 네, 맞습니다. 20년을 넣었으면 나중에 20년 동안 받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짠 상품들이 꽤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청약을 계속 해주는 게 귀찮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해놓으면 10년 뒤에는 매달 원금과 이자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짤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청약 네. 수동적으로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적립식 펀드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그거는 지금 고안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달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수동적으로 예. 계속 적립식을 사듯이 네. 꾸준히 사 놓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목돈이 마련이 돼서 모여서 어떤 힘을 발휘할 때가 올 수 있다. 네. 이제 나중에 증여나 상속도 가능한가요? 모았을 때? 상속은 가능하고요.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네. 1인 1계좌만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거래가 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하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때도 기존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개인이 상속을 받거나 했을 때는 그 혜택이 그대로 가고요. 부득이하게 기관으로 상속이 되거나 어떤 재단으로 됐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이대로 보면은 젊은 투자자와 나이가 좀 지긋이 많은 투자자 중에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실제 사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10년 뒤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너무 길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 존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녀들을 위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초년생들이 뭔가 나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적금하듯이 네. 근데 이거를 좀 장기로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죠. 판매하는 데서 본인이 아닙니다. 하겠다라고 하면 좀 사실이신데. 그런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기 위해서라면 지금 해놓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 연금을 그래서 또 많이 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기법인 거고요. 말 그대로 어느 걸 더 선호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내가 노후 자금을 만들거나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안전함을 고려를 한다라면 이만한 상품은 없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안전함을 고려한다면 네. 이거는 너무 좋은 상품이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하실 때 네.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단점을 먼저 고려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솔직하게 네. 그러면 이런 단점들이 고려됐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 봐요. 일단 만기가 너무 길죠. 네. 그거는 저 10년, 20년. 어떤 투자 상품이든 만기가 길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장기로 간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채권 자체가 너무 장기적인 게 단점이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강제성이 부여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씩 정말 내 수중에 있는 돈 중에 나 이것만큼은 안 쓰고 그냥 갈 것 같아. 그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좋죠. 왜? 아까워서라도 나중에 이제 환매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한다라는 부분은 너무 유통하는 시장이 다 막혀 있다라는 부분. 국채니까 굉장히 안전한데 그렇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담보대출 네. 불가. 소유권도 내가 이전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8년을 버텼는데 9년을 버텼는데 나 정말 급전이 너무 필요하다. 그때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너무 적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획재정부도 고민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는 주자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보완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돼야지 뭔가 이렇게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yes or no를 말하기는 힘들다.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진짜 20년 뒤에 나 지금 매달 다달이 50만 원 넣어서 20년 후에는 그거를 그 다음 20년 동안 100만 원씩 받을 거야.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사회 초년생이 월 50만 원은 그렇게 쉬운 액수는 아닐 그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 현금 흐름을 보고 저는 무조건 목돈 마련해서 이거를 꼭 하십시오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너무 판단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뭔가 나는 진짜 근데 목돈을 꼭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주식은 그래프를 보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변동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참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걸 못 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득이 많이 생겼을 땐 더 갈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땐 내가 잘못 판단했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영역인 것 같고 그만큼의 잘 됐을 때 리턴도 많지만 안 됐을 때는 리스크도 많은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기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가 더 나은 점을 찾기 힘들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채권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채권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발행할 때 발행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거는 픽스가 되지만 이 외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편적으로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채권을 투자했을 때 추가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금리 하락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채권보다는 이렇게 없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 주면 좋은데 올라갔을 때는 네. 그만큼의 손실을 또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채권의 경우 예. 그러니까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채권하고 금리의 관계는 쉽게 그냥 반비례한다라고 네네. 알고 있잖아요. 그 원리를 좀 아주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예금형 국채라고 했으니까 예금에다가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네. 극단적으로 돈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1년을 맡겼는데 3%를 줬어요. 네. 근데 2년을 맡겼는데 2.7%만 준다고 하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년짜리를 맡겼을 땐 4%는 줘야지 그래 난 2년을 맡기겠다가 되잖아요. 네. 얘가 1년이 지난 시점에는 1년짜리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3%가 돼야지 정상이겠죠. 채권이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발행을 하든 누가 발행을 하든 처음 발행했던 그 연수가 줄어들수록 그 시장 가치 자체는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례한다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년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발행하는 기업에다가. 그렇죠. 예. 3년 빌려주는데 나는 이자를 4% 받을 거야. 근데 똑같은 기업에 똑같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 곳에 나 2년만 빌려줄게. 그럼 이자를 덜 받아야 되겠죠.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금리가 3년짜리 시점에서는 높았지만 2년이 됐을 땐 낮아지는 효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채권을 어렵다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채권이 종류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이자 지급 방식도 너무 다양하고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명칭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채권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은 금리가 이제 인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 그 시점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채권 투자를 언제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실 때 반대로 어느 정도면 투자하실 의향이 있냐라고 여쭤봐요. 보통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고 얻는 이득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내가 이 이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그 시점에 투자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당장 한 4, 5년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렇죠. 은행 예금금리가 뭐 0. 몇 프로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높아진 금리 때와 그때 이때는 채권 투자를 안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높은 금리를 찾고 내가 감내할 수준의 금리가 오면 투자를 했었거든요. 왜? 채권은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의 위험이 좀 있죠. 부도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근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투자한 시점의 이율은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몇 프로 이자를 받고 싶은지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 맞는 채권의 신용 등급이 뭔지를 보고 나는 보수적인데 내가 원하는 금리는 회사채네. 네. 그러면 그 회사채를 투자해도 될지.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만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이 회사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고 네네. 그 부분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어느 시기가 적당하냐. 인하가 들어간다면 지금이 제일 적당한 거고요. 네. 근데 인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는 이자만 설정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세금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이게 만기 시점에 일시 상환되다 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때 세금 부담이 왕창 몰려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어때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세금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 채권은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분리과세 네, 혜택.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그 한도까지는 얘에 대한 이자는 나는 15.4%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만기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과세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들어가는 시점의 종목의 분리과세가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고 만기 시점에 카운팅이 돼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6월 달 들어가고 7월 달 들어가고 8월, 9월, 10월 들어갔잖아요. 계속, 네. 근데 1,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네. 공교롭게도 12월에 들어간 게 금리가 제일 높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리과세 혜택은 얘가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게 먼저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얘는 분리과세 대상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1,000만 원씩 넘어간다고 네. 여기서 쳤으면. 지금 그 금리라고 하는 건 개인 투자용 국채 들어갈 때의 금리. 금리, 개인 투자용 국채의 국채의 금리. 금리. 네. 예. 얘가 만기가 돌아오는 때 얼마? 종목을 네, 고를 네,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금리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돼요. 세금이 됐을 때 이 여러 개가 다달이 다른 금리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걸 선택은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얘를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중도 환매를 하거나 하는 작업은 좀 들어가야죠. 일단은 2억을 넘어섰을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2억 한도 내에서는 분리과세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년물과 20년물을 섞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10년 얼마, 20년 얼마 같이 그러면- 들어가 있어요. 네, 각각 청약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한도는 어쨌든 연 1억 예, 해서 합산으로. 총 분리과세 뭐 이거 되는 건 2억으로 되지만 네. 10년물을 사고 20년물을 반반을 샀다. 네. 이렇게 하면은 10년 만기에 먼저 찾고 20년 때 만기에 만기. 찾고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판매사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용 계좌도 전 금융권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판매사가 선정이 돼서 그곳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개설을 못하거나 개설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이 폐쇄가 되는 형식으로 돼요. 그래서 전체 금융권에서 계좌는 하나만 존재하게끔 될 거고요. 그 이유는 분리과세 한도를 카운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ISA 같은 것도 네, 전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하나만 하나. 하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세금 관련된 부분 네, 때문에 맞습니다. 주로 그런 거예요. 이제 곧 청약을 앞두고 네. 엄청 분주하실 텐데 담당자시니까 네. 어떤 마음인가요? 이게 아마 경쟁은 11개사가 경쟁을 했었고요. 그 11개사가 다 동일한 생각을 했을 텐데 당장 회사의 어떤 수익을 보고 뛰어든 건 아닐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의 기조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을 빠르게 시장에 안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환으로 같이 참여를 한 거고 네.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신 있게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고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한 번쯤은 투자해 보셨으면 하고요.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큰 메리트네요. 물론 뭐 인플레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보다 네. 어떻게 되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국가에서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까지를 내놨다는 거는 그만큼 국가가 어떤 국민들의 목돈 마련이라든지 노후자금 대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맞습니다. 걸까요? 네, 안전하고 대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만기도 적당히 길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 채권의 재원 자체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또 세금을 또 막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0만 원 넣어서 20년 후에 100만 원 받아가세요라는 거는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현재 금리가 일단 6월 달에 나온 금리 자체가 그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가 나오게끔 그게 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금리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금리 여부에 따라서 2배가 계속 나올지 더 적게 나올지 그거는 이제 봐야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상금리를 더 주면 그렇겠죠. 이것도 약간 분사 투자처럼 네. 뭐 지금 얼마 사놓고 나중에 얼마 사고 그게 좋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일단, 사면은 그만큼 만기가 또 뒤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건 적립식인 것 같고요. 매달 얼마씩 그냥 들어가서 꼬박꼬박 한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다시 인하 기조를 들어가서 그게 장기간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된다면 초기에 들어가야죠. 2억이 어쨌든 혜택을 최대로 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2억을 20년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다. 길지만 최대로. 그러면은 이거를 다달이 그냥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로 넣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물론 변동이 되고 바뀌긴 할 텐데 기본적인 큰 금리의 흐름이 없이 그냥 천천히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12월이 발행을 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11달로 생각을 보면,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네. 이 규모가 네. 그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죠. 이게 제일 최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정말 뭐 투자의 결정은 다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기회비용을 오히려 고려할 일이지 원리금에 있어서는 부담이 좀 덜하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